리얼미터 권순정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여론을 궁금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궁금해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변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조정이 얼마큼 이루어졌을까 뭐 이 정도. 네. 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네. 아주 올라갈 땐 좋은데 네. 사실 많이 올라가면은 아주 자연적인 조정 현상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도 74, 이거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네. 평균을 내보니 1년 동안 네. 70%가 넘더라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예,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고치가 얼마냐 하면은 네. 67%입니다. 그 최고치가 아니라 평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예, 아주 비정상적이라기보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말은 권순정 실장님이 더 많네요. 네. 이례적인 상황인데.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보다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지지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바로 드러나는 수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1, 2% 올랐다, 1, 2% 떨어졌다는 네네. 똑같네요. 라고 이제 저는 받아들이는데 거의. 네. 큰 틀에서 변화 없네요라고 받아들이는데.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다른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지선이라든지 그런 쪽 어떤 네. 영향을 향후에 미칠 것인가 잠재적인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흐름을 그렇습니다.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부터 정리하고 그럼 넘어갈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째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포인트 하락해서 74.5%입니다. 70%대 중반이죠. 예. 부정평가는 3.2%포인트 올라서 20.9%입니다. 예. 지금 주로 이제 이탈한 쪽을 보면은, 예. 보수층이 조금 빠졌고요. 예. 그리고 20대도 한 상당폭 빠졌습니다. 한 80%대 초반이었다가 지금 70%대 후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도 아주 90%대 초반을 가다가 지금 80%대 중반으로 떨어졌는데 좀 이러한 어떤 논리가 안 보이죠. 일부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등 이후에 이제 지난주하고 요번 주 초중반까지 조정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보수층을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보수층도 소폭 하락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했고 한국당이 약 1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47에서 59%로. 한국당 지지자들은 예. 장외 투쟁할 때 떨어져요. 아, 그런가요? 제가 이때까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네. 그 보수층은 그 시스템을 벗어났을 때 환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국당이 저는 끝내고 들어간 것이 상승 요인도 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층은 빠지고 보수층에서 한국당은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 초에 14일 날에 그 국회의원들 사직서 처리라든지 예. 그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내일 그 처리하기로 했지만 네. 이 부분에서 상당한 강대강 대치 전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시다시피 새벽에 알려졌는데 북미 정상회담의 불안 요인 이것도 네.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북미 정상회담 불안 요인의 어떤 재고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발언이 사실 어제 500명에서 15일에 500명분에서 78.3%가 나왔다가 어제 500명은 한 73.7%로 5%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북미 네. 정상회담 요인이 가장 컸죠. 어제. 네. 그래서 그것이 보수층을 움직이는 한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정세 그리고 여야 강대강 대치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불안 요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네. 대통령 1.8% 하락. 네. 민주당도 같이 하락했겠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거의 제가 민주당 계열의 정당 지지율을 본 중에서는 가장 거의 높았죠. 최고치 수준이었거든요. 민주당 창당 이래 최고치였던 거의 그 정도 네, 수준으로 올라가 리얼미터가 있었어요. 2008년도 1월부터 일간으로 매일 그때부터 조사를 했거든요. 10년간 해왔죠. 그래서 2008년도 2월 달에 통합민주당이 발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지지율을 전부 다 훑어봤더니 네. 역시 19대 대선 이후에 5월 4주차에 기록했던 56.7%가 가장 높았는데 대선 지난주 직후에는 예, 맞습니다. 네. 정상적인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6%를 넘었었습니다. 그게 사상 최고치죠. 최고치였죠.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2.5%포인트 하락해서 53.8%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엄청 높긴 합니다. 예, 2.5%포인트 내렸지만 그래도 50%대 초중반이고요. 10주째 5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요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층의 이탈의 부분이 컸었는데 아까 그런 요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점은 대구 경북에서 2주째 한국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 폭은 오차 범위 내지만 39%, 35%로 2주째 앞서고 있고요. 60대 이상에서는 7주째, 60대 이상이 아주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7주째 한국당을 43대 28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TK 지역에서도 살짝 앞서고 그렇습니다. 2주째. 네. 60대 전국의 60대 네. 이상에서도 7주째 앞서고 있다. 네, TK 지역에서는 오차 범위 내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또 한국당은 한 최근 3주 정도 하락하다가 다시 예. 반등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한국당은 최근에 6주 연속 20%대 초반을 유지를 하다가 정상회담 직후 2주 연속 17%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싸워야 돼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싸워야 된다. 예, 1.9%포인트 올라가지고 19.6%가 나왔습니다. 20%에 근접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층에서 47%에서 59%로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제 응답자 수가 적기 때문에 주중 이런 어떤 그 변동폭 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줄여서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요번 주 전체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합니다. 아까 경향성은 당층이 짜졌기 때문에. 네네. 경향성 민주당 소폭 하락, 한국당 소폭 상승. 네네. 그 구간을 짧게 보면 소폭이 아니라 좀 큰 폭으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더 하면은 네. 아마 이게 아까는 조정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좀 폭은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들어서 한국당으로 보수층이 일부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락세 멈추고 이제 과거 하락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 이 정도로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회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그렇습니다.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언론의 주목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은 덜 받더라도 네. 언론의 주목은 장례를 갈 때 받죠. 근데 장례를 갈 때 받아서 막 기사가 많이 보도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보수층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장외에 있을 때 기사하고 들어왔을 때 기사를 보면은 장외의 기사는 많이 뜨긴 뜨는데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떠요.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뜨죠. 네. 많이 뜨고 부정적인 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하여튼 이 보수층은 안정적이고 시스템 그렇습니다. 안에서 돌아가는 거를 네.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맞습니다. 성향이라 안정과 시스템 안에서.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주목도는 높아지나 네. 전체적인 지지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이게 과거에도 반복되던 그렇습니다. 패턴이긴 합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을 바른미래당. 예, 바른미래당을 보면 소폭 하락했습니다. 0.3%포인트 하락해서 5.7%가 나왔습니다. 몇 주 지난 3주 동안에 6%를 넘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주중 잠정 집계이긴 하지만 5%대로 떨어졌고요. 정의당이 이제 다시 강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5.5%,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대에서 많이 결집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지지율이 많이 낮았잖아요. 1.2% 상승해서 3.7%가 나왔습니다. 4주째만 3%대를 회복한 것이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창당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창당 후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민주평화당도 생각해보면, 네.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데 역할을 한 것도 있고, 네. 최근에 또, 5.18 관련해가지고. 맞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5.18 부분도 존재감이 맞습니다. 조금 상승했을 수 있다. 네. 네. 그런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4일부터 16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5%였습니다. 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문무일 검찰총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해서 여론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당한 권한 남용을 했느냐 아니면 정당한 권한 행사를 했느냐.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가 일방적으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부당한
한쪽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후의 입장을 보면 이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주 외압이라기보다는 이제 검찰총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어떤 권한이다라는 입장을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입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이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이제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더니 검찰총장의 부당한 권한 남용에다가 50.9%가 나왔습니다. 아니다.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다라는 것이 26.1%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 배 정도로 부당한 권한 남용이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고요. 비록 이 격차는 한 부당한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지역과 연령, 진보 보수 그리고 심지어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부당한 권한 남용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언론 보도가 그러하고 게다가 네. 구도가 네네. 채용 비리 대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구도가 이미 이렇게 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검찰총장이 억울한 지점이 저는 있다고 보긴 합니다. 하는데 예. 이건 뭐 여기서 할 내용은 채용 아니니까. 비리는 워낙 그 청년들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권순철 실장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상당한 강대강 대치 전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시다시피 새벽에 알려졌는데 북미 정상회담의 불안 요인 이것도 네.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 북미 정상회담 불안 요인의 어떤 재고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발언이 사실 어제 500명에서 15일에 500명분에서 78.3%가 나왔다가 어제 500명은 한 73.7%로 그러니까요. 5%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북미 네. 정상회담 요인이 가장 컸죠. 어제. 네, 그래서 그것이 보수층을 움직이는 한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정세 그리고 여야 강대강 대치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불안 요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네. 대통령 1.8% 하락, 네. 민주당도 같이 하락했겠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거의 제가 민주당 계열의 정당 지지율을 본 중에서는 가장 거의 높았죠. 최고치 수준이었거든요. 민주당 창당 이래 최고치였던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리얼미터가 올라갔었어요. 2008년도 1월부터 일간으로 매일 그때부터 조사를 했거든요. 10년간 해왔죠. 그래서 10년간. 2008년도 2월 달에 통합민주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여론을 궁금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궁금해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변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조정이 얼마큼 이루어졌을까 뭐 이 정도. 네. 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네. 아주 올라갈 땐 좋은데 네. 사실 많이 올라가면은 아주 자연적인 조정 현상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도 74, 이거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네. 평균을 내보니 1년 동안 네. 70%가 넘더라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고치가 얼마냐 하면은 네. 67%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치가 아니라 평균이 평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예, 네. 아주 비정상적이라기보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말은 권순정 실장님 더 많네요. 네, 이례적인 상황인데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어떤 의미가 수당이 발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지지율을 전부 다 훑어봤더니 네. 역시 19대 대선 이후에 5월 4주차에 기록했던 56.7%가 가장 높았는데 대선 지난주 직후에는 맞습니다. 네. 정상적인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6%를 넘었었습니다. 그게 사상 최고치였죠.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2.5%포인트 하락해서 53.8%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엄청 높긴 합니다. 예, 네. 2.5%포인트 내렸지만 그래도 50%대 초중반이고요. 10주째 5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요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층의 이탈의 부분이 컸었는데 아까 그런 요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점은 대구 경북에서 2주째
한국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 폭은 오차범위 내지만 39%, 35%로 2주째 앞서고 있고요. 60대 이상에서는 7주째, 60대 이상이 아주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7주 경우도 아주 90%대 초반을 가다가 지금 80%대 중반으로 떨어졌는데 좀 이러한 어떤 논리가 안 보이죠? 일부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등 이후에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중반까지 조정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보수층을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보수층도 소폭 하락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했고 한국당이 약 1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47에서 59%로. 한국당 지지자들은 예. 장외 투쟁할 때 떨어져요. 아, 그런가요? 제가 이때까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네. 그 보수층은 그 시스템을 벗어났을 때 환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국당이 저는 끝내고 들어간 것이 상승 요인도 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층은 빠지고 보수층에서 한국당은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 초에 14일 날에 그 국회의원들 사직서 처리라든지 예. 그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내일 그 처리하기로 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보다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지지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그 바로 드러나는 수치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 1, 2% 올랐다, 1, 2% 떨어졌다는 네네. 똑같네요라고 이제 저는 받아들이는데 거의 네. 큰 틀에서 변화 없네요라고 받아들이는데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다른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지선이라든지 그런 쪽 어떤 네. 영향을 향후에 미칠 것인가 잠재적인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흐름을 그렇습니다.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부터 정리하고 그럼 넘어갈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째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포인트 하락해서 74.5%입니다. 70%대 중반이죠. 예. 부정평가는 3.2%포인트 올라서 20.9%입니다. 예. 지금 주로 이제 이탈한 쪽을 보면은 예. 보수층이 조금 빠졌고요. 예. 그리고 20대도 한 상당폭 빠졌습니다. 한 80%대 초반이었다가 지금 70%대 후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호남 같은